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잉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춘천 돼지 농장에서 강원도 내 10번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가 8,243마리라고 하는데요. 이 돼지들은 전부 살처분 및 매몰 예정이라고 하네요. 7,000마리는 국내 전체 돼지 사육 마리수의 0.06% 수준이라 돼지고기 공급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수본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남마돌 태풍의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강풍으로 크레인이 휘고 간판이나 자동차가 날아가는 등 여러 피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건물의 외장재가 날아가 전선을 건드려서 합선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결항된 것은 물론 태풍 때문에 대기 중인 비행기가 문도 못 닫는 상황도 연출됐었다고 하네요. 포르쉐 기업이 29일 독일 증시에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 공개 규모가 약 13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상장에 성공하게 되면 포르쉐는 유럽 증시에서 10년 내 가장 큰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이 전기차 개발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포르쉐를 상장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포르쉐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이곳에 마련된 자금으로 폭스바겐은 앞으로 어떤 전기차를 개발해 나갈지 궁금해지네요. 테슬라가 트위터로 올해 AI 데이를 예고하는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로봇손을 이용해 하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개최했던 첫 번째 AI 데이에서는 테슬라 봇의 성능이나 특징들을 공개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로봇의 이름을 옵티머스라고 소개하며 9월 30일쯤에는 옵티머스 초기형 모델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머스크가 이번 AI 데이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로봇을 공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직접적인 개입은 이야기하지 않고 견제적인 측면이 강했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직접 방어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럽의 가스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재정에도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재정이 급격히 줄어든 것인데요.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해 가스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럽이 가스를 공급받을 통로를 다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가스 저장고도 상당수 이미 채웠다고 하고요. 에너지 상황이 생각보다 안정되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인데요. 전쟁 상황까지 러시아에 유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러시아가 고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2025년부터는 운전자가 없는 버스가 상용화되어서 심야 시간과 도시 외곽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항공 모빌리티를 이용해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의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 걱정은 덜 수 있는 인공 감미료와 관련해서 최근 인공 감미료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공 감미료 중 사카린과 수크랄로스를 이용한 경우 혈당 변화가 상당히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의 인공 감미료 모두가 이 감미료를 먹은 실험군 사람들의 장내 세균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인공 감미료는 몸이 흡수하기 어려워서 몸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인체에 존재하는 특정 미생물의 경우는 이것과 반응하고 이걸 먹이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만 연구팀은 이 연구가 소규모로 진행한 관찰 연구라서 장기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인과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내일부터 늦더위가 물러가게 되고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9도로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어제보다 4도에서 8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쌀쌀한 날씨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하네요.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접종 대상 확인 및 오접종 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독감 예방접종을 원하시는 분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부 여당이 올 한 해 적용하기로 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가 실질적으로 무산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공제가 처리가 되었다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이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특별공제는 전문가들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극적으로 합의가 되거나 종부세 납부를 한 뒤 내년에 세금을 환급받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2023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서울 주요 대학 경쟁률은 상승했고 지방 소재 대학 경쟁률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고3 수험생 인원은 감소를 했지만 졸업생이 크게 늘어났고 졸업생들이 수도권 주요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온라인에 첫 등장한 이모티콘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미국 카네기 멜런대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스콧 팔먼 교수가 1982년 9월 19일에 텍스트만 쓸 수 있는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웃는 표정을 표현한 이모티콘을 처음으로 게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네스북이 최초의 디지털 이모티콘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농담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텍스트만 쓰면 몸짓이나 표정을 알 수가 없어 농담 여부를 가려낼 수가 없었다며 이모티콘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이모티콘이 온라인에 등장한 세계의 첫 이모티콘으로서 40주년을 맞았다고 하네요. 오늘의 머잉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9월 20일 공모주 청약 안내입니다. 9월 20일은 하나금융 스펙 24호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하나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WCP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RP바이오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플러스 스펙 3호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하나투자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9월 20일 부동산 청약 일정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인덕원 자이 SK뷰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899세대이고 분양 가격은 4억 7,500에서 13억 4,500만원까지 있습니다. 칸타빌 수유 팰리스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23세대입니다. 모잉남 투자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